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저를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 바쁘신 중이지만 좀 꼭 시간 좀 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교수님입니다. 오늘 교수님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 힐마로 요양병원의 대표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전 고신대학교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또 부산과 경남에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1호라는 칭호를 갖고 계신 정태식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식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우리 정 교수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정 교수님 모시고 저희들이 촬영하면서 교수님 어떠세요? 요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특히 우리 힐마로 요양병원의 위치가 좋아서 아침마다 산보를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영상 준비하면서 정 교수님께는 사실 좀 두세 가지 특별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현재 한국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에 대한 그 트렌드가 이제 많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방사선이나 또는 수술, 약물 치료 그거 받고 나시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케어를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암 전문 요양병원들로 많이 가시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고주파 암 치료 특히 이제 한국에 관계된 과거 또 현재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식견을 좀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사실은 저희가 정태식 원장님께서 고주파 온열 암 치료 시장의 선구자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에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프로토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교수님께서 거의 뭐 혼자서 다 도맡아서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그런 고주파 온열암 치료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과거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처음에 고주파가 한국 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예. 제보고 선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고주파 온열 치료의 선구자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김기현 교수님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 중에서 물리학자로 계시던 우리 추성실 교수님께서 사실은 한국에서 직접 그 고주파 온열 치료기를 처음 녹십자어록이하고 합작해가 만들었는 선구자이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전에 일본에서 온열 치료가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87년 정도부터 시작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개발을 해놓고 나니까 개발한 시기가 1990년도쯤 됩니다. 근데 녹십자에서 연세대학과 그 합작해가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사용할 데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는 그냥 농담 아닌 우스갯소리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전임 강사가 됐을 때 병원에서 저한테 이 온열 치료기가 있는데 한번 사용해보라. 그래서 녹십자에서 우리 병원에 1호기를 갖다 놓았어요. 일단 갖다 놓고 제가 공부를 해봤죠. 젊은 혈기로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많이 이제 치료가 되고 그 교과책대로 맞춰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치료가 잘 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니까 이제 다른 병원에서 많이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또 앞에 선배님들이 이끌어 주시던 분들이 많아서 특히 영남대학 김명세 교수님은 영남의과대학 학장까지 의과대학 학장까지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 대한 방사선 종양학회 학회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제가 그때 총무를 또 젊은데 했죠. 그래서 방사선 종양학과가 시작되었고 서울 쪽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최일봉 교수님이 또 같이 하셨고 그때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열 종양학회가 만들어져가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고 근데 이제 우리 경주에서 한번 김명식 교수님 주관으로 세계 온열 종양학회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야. 한 일도 있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이제 활발하게 했죠. 그게 이제 90년대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거의 조금 사양화 됐는데요. 그 이유는 종양학과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됐죠. 지금은 처음에는 2D에서 3D, 그 다음에 4D, 그 다음에 IMRT,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영상 추적 방사선 치료, 이런 식으로 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게 모든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아, 그랬군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그 온열 치료는 그 투여되는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고, 네. 또 반대로 그 부작용이 또 심하고, 네. 응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작았죠. 아, 초창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해졌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시대가 맞이했는 것이 2012년도, 2010년도 정도부터 꼭 10년 전에 네. 다시 이제 리바이벌 때가 그런 왔죠. 일이 있었군요. 예. 네. 리바이벌 된 이야기는 또 제가 자기를 하고. 하기는 그 초창기에 이게 급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게 지금 이제 비급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도 초기에 그때만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막 처음 초기 단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비급여라 하는 이런 항목이 있었는 게 단어 아니고. 자체가 존재를 안 했군요. 예. 그런,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고, 예. 외국에서 어느 정도의 의료 기술이 인정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비급여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큰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 많이 사용해가지고 학회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했는 것이 아마 지금 인정 비급여 항목에 네. 부담 없이 등재가 된 걸로 그랬죠. 보험사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보험이기 때문에 예. 보험사에서 잘 인정들을 안 해주려고 하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90년도에 한참 학회까지 만들어서 할 때, 네. 그때 이미 우리가 비급여 항목으로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의료보험 책정하는 책 항목에 네. 하이퍼더미아가 항목이 등재가 돼 버렸어요. 그러고 우리 교과서에도 방사선종양학과 교과서하고 암 교과서에 데비타 교과서에도 하이퍼더미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치료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죠. 우리 거꾸로 보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예. 그때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선구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제 코드화되고 항목화돼서 예. 하나의 이제 클리닉한 데이터로 이제 누적이 되면서 하나의 치료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군요. 그렇죠. 제가 선구자가 아니고 저는 예. 전달자입니다. 오히려 오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네. 처음 시작한 거는 연세대학에서 하고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그러셨군요. 우리 선배 의사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해주셨고 네. 저건 그냥 젊을 때 열심히 한 것이 조금 제가 트레이닝 할 때는 아까 영남 지역에서 방사선종양학과 1호로 했는데 그러셨죠. 전문의 자격 번호가 1호라기보다는 네. 정식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서 전문의 땄는 1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1호라 하죠, 보통.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보건병원에서는 암센터가 우리가 78년도부터 암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전부 다 이제 지역에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하숙을 하고 계셨죠. 네. 하숙을 하고 자취를 하고 이렇게 계실 때 병원에 입원을 못 하고 있을 때 이제 원장님께서 제가 레지던트로 들어가니까 이 병동을 한 개 열어가지고 병동을요? 병동을 따로 하나 오픈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저기 있는 시골의 분들이
자기 돈 들여가 다 하숙을 하고 그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정쌤이 이렇게 좀 케어를 해주면 안 되나? 그러면 도움을 많이 받을 거 아니가?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을 전부 다 우리한테 입원을 시켜놓고 네. 제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갈 시간이 없었죠. 암 환자들이 그때만 해도 좀 심한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 받으러 가니까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운명이 다 돼가는 분들도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뭐 한 50명 입원해가 있으면 없는 질병이 없고 없는 경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갈 시간도 없고. 아, 그러셨군요. 그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면 특히 이제 정태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에 대한 그 식견이 굉장히 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고주파 장비를 많이 다뤄본 교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방사선 종양학과 출신으로 이렇게 고주파 장비에 대해서 많은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그럼 교수님 그냥 짧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간략하게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방사선이나 약물에 반응할 때 좀 어떤 치료가 좋은지 또 그런 것들을 또 하이포토미아가 했을 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온열 치료라는 개념은 열로 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열로 병을 치료하는 개념은 동서양을 비롯하여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럼 열로 우리나라에서도 뜸질하는 병, 목침이 뜸질하는 그것도 일종의 열이죠. 그렇죠. 열로 병을 치료하는 거죠. 예, 떠말 치료 맞습니다. 예, 더말 치료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집트 파필루스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5,000년 전에도 그게 그런 유방을 그 열로 치료했다는 그 역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현대 의학에서 나오는 거는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은 이제 약으로 치료하고 약으로 안 되는 건 수술로 하고 수술로 안 되는 건 열로 치료한다. 열로 치료해서 안 되는 거는 못 고치는 병이다. 이제 그게 이제 유명한 이제 온열 치료의 테마로 작용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암을 치료하는데 활용된 경우는 독일에서 1830년 정도쯤 될 겁니다. 1800년도에 그때 얼굴에 육종이 있었던 환자가 몸에 다 퍼졌어요. 네, 근데 육종이요? 육종, 얼굴에 육종이 있었는데 그 기록에 그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안 되겠다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찰 받으러 왔는데 뭐 멀쩡한 거예요. 깨끗한. 왜 그랬냐 하니까 그 단독이라는 에리시펠라스크는 열이 아주 심하게 나는 질병이 있는데 네. 그거를 알았대요. 환자가. 네. 그걸 앓고 나니까 갑자기 이 그 암이 있던 게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열로 온열을 넣어서 암을 치료할 수 있구나 하는 개념이 그때 처음으로 소개가 된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전신 온열 치료법이죠. 홀바디 트리트먼트. 그렇죠. 우리가 말하면 이제 홀바디 온열 치료 방법이죠. 예. 그럼 홀바디 온열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그와 같이 병이 걸려가 열이 많이 나든지 또 독을 집어넣으면 열이 많이 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또 이제 기계로 또 밖에서 열을 막 내가지고 열을 올린다든지 그게 이제 요즘 얘기 그게 이제 우리말에 지금 이제 하이퍼더미아 온열 치료기, 그렇죠. 그 전신 온열 치료기라는 그거죠. 네. 근데 이제 전신 온열 치료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죠. 그렇군요. 그죠? 네. 땀이 많이 난다든지, 그러면 더구나 허약한 암 환자들한테 이제 전신 온열 치료기를 사용하면 실제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1시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위험할 수가 있죠. 위험하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 임상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온열 치료라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개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한 1980년도에 상당히 미국에서도 연구가 많이 됐죠. 그 연구된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암세포는 42.5도 C를 기준으로, 네. 42.5도 C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낮을 때와 그거보다 더 높을 때는 죽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 암세포는 42.5도 C를 기준으로, 네. 42.5도 C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더 낮을 때와 그거보다 더 높을 때는 죽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 아, 바로 그거 개념이죠. 놀라운데요. 예, 네. 그건 뭐 흔히 저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근데 42.5도보다 낮으면 암세포가 잘 안 죽고 42.5도씨보다 높으면 그래서 43도씨 정도를 올리면 굉장히 암이 잘 죽는다 그래요. 아. 정상 세포보다 더 빨리 죽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온도 그 온열 치료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온도가 네. 43도를 기점으로 하죠. 아. 그게 이제 그러면 암세포가 잘 죽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암의 43도를 유지할 건가. 아. 그게 숙제였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초기에 제가 이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시켜 봤죠. 근데 이제 네. 다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방사선 치료만 하는 의사였다면 사실 환자한테 그렇게 응용해 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시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심한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입원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네. 그 환자들이 또 재발해가 온 환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환자들한테 어떻게 해볼 것인가. 그래서 환자하고 관계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유지가 됐으니까 네. 환자한테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온열 치료가 많이 그때 활용이 됐죠. 그래서 정상 조직에 어떻게 하면 정상 조직의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온열 치료할 수 있는가. 그때 그래서 많은 경험을 삼았다.